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람입니다. 어느덧 2025년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빠르게 새해 플래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플래너의 구성, 설치 방법, 템플릿 내부, 유용한 굿노트 사용 팁 순서로 설명할게요. 먼저 플래너의 구성을 살펴봅시다. 두 장의 표지 뒤에 연간 계획이 4장 있는데 로드맵 1장, 헤빗 차트 1장, 프로젝트 2장입니다. 그 뒤에 먼슬리가 12장, 위클리가 53장 이어집니다. 먼슬리는 월요일 시작과 일요일 시작 버전이 있는데 둘 다 위클리는 월요일 시작입니다. 위클리는 원형과 타임테이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어서 일기장이 한 달에 2장씩 총 12장, 마지막으로 6종류의 노트가 있습니다. 독서 노트, 영화 노트, 관람 노트, 모먼트, 위시리스트, 레시피 1장입니다. 다운로드를 해볼까요? 보고 계신 영상의 제목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서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누릅니다. 사파리로 열고 4개의 파일들 중에 먼슬리의 시작 요일과 위클리 형태에 따라 원하는 서식을 선택합니다. 상단의 다운로드 아이콘을 누르고 잠시 기다려요. 저는 굿노트로 열기를 누를 건데 여러분은 다른 필기 앱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굿노트에서는 새로운 문서로 열고 폴더를 선택해줍니다. 이번에는 표지를 2종류로 준비했어요. 컨텐츠 창에서 페이지 순서를 바꿔 표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누르고 원치 않는 표지는 삭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표지로 만들어도 좋아요. 텍스트 상자로 연도를 써주기만 하면 멋진 표지가 됩니다. 다음 장엔 하이퍼링크 가이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퍼링크는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바로 작동합니다. 모든 페이지에 공통 인덱스가 들어가 있고 왼쪽 3개의 버튼은 연간 페이지들로, 가운데의 숫자는 먼슬리 플래너로, 오른쪽은 6개의 노트로 각각 연결됩니다. 그 밖에 하이퍼링크는 여기에 모두 설명되어 있으니 궁금한 하이퍼링크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링크 위치가 익숙해지셨다면 이 페이지는 지워도 좋습니다. 이제 페이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2025 로드맵 페이지에는 연간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목표를 적고 다른 목표들은 아래 칸에 적습니다. 목표를 적을 땐 하나의 텍스트 상자에 모두 적는 것보다는 각각 하나의 텍스트 상자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목표들을 따로따로 이동시키기 쉽기 때문인데요. 순서를 보기 편하게 바꾸거나 특정한 목표만 위치를 옮길 수 있어요. 이곳은 내년으로 미룬 목표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오른쪽 칸에는 월별로 해야 할 일을 적습니다. 매년 하는 고정된 루틴도 있을 거고 올해에만 하는 일들도 있겠죠. 저는 목표를 세울 때 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습관으로 만들 헤빗, 여러 과정을 거쳐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프로젝트, 한 번 하면 끝나는 태스크, 이렇게 3가지요. 서식의 이 부분을 이용해서 스티커를 만들 수 있는데 만드는 방법은 영상의 뒷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스티커로 목표를 구분시켜준 다음 태스크 분류의 항목들은 바로 복제해서 월별 계획칸 안에 분배해 놓습니다. 월 이름을 누르면 먼슬리로 이동합니다. 되돌아오는 건 이 달력을 누르거나 이 부분을 눌러도 돼요. 계획을 복사하고 먼슬리로 가서 포커스 온 칸에 붙여넣은 다음 먼슬리 플랜을 시작하는 겁니다. 습관 목표는 다음 장의 헤빗 차트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1년짜리 헤빗 트래커가 총 4개 들어있어요. 월 이름은 먼슬리로, 달력은 위클리로 연결됩니다. 위클리 아래쪽에는 헤빗 트래커가 있어요. 이름을 누르면 헤빗 차트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주 단위로 헤빗 트래킹을 하고 데이터를 복사해서 헤빗 차트에 붙여넣기 위해서예요. 1년치 데이터를 모아서 보면 굉장히 뿌듯하겠죠? 습관을 체크하는 다양한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적었던 목표들 중 프로젝트를 가져와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추가해 나갈 수 있죠. 노트 칸에는 참고할 자료를 링크로 넣고 스테이터스 칸에 현재 진행 상황을 표시합니다. 이때도 여기를 이용해서 스티커를 만들 수 있어요. 오른쪽엔 대략적인 시기를 계획합니다. 한 달의 계획을 일렬로 살펴보고 시기를 조정해요. 확정된 프로젝트는 복사해서 먼슬리 페이지에 포커스 온 아래에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달의 목표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뒷페이지에는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을 추가할 수 있어요. 준비, 실행, 평가를 적는 3칸과 넓은 노트 공간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페이지를 추가해서 쓰면 돼요. 여기나 여기를 눌러서 프로젝트 차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링크를 직접 만들어서 세부 계획 페이지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이것도 영상 뒷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먼슬리 페이지예요. 월요일 시작과 일요일 시작 버전이 있습니다. 먼슬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쓰면 되는데 각 칸들의 목적만 소개할게요. 먼저 달력 바로 오른쪽 칸은 한 주의 요약이에요. 플래너라면 할 일이나 목표, 다이어리라면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를 적으면 돼요. 위크 사각형에는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요. 먼슬리와 위클리의 폭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먼슬리의 일주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위클리로 가져가 계획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매달 반복되는 먼슬리 루틴을 적어요. 매달 같으니까 처음에 한 번만 적으면 그 뒤로는 복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포커스온에는 이달에 집중할 목표들을 적습니다. 만약 고정된 서식을 따르고 싶지 않다면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 빈 공간에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이것을 복사해 만든 사각형으로 가릴 부분에 올리면 빈 메모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빈 메모칸이 있으니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지난달과 다음 달의 미니 달력이 있고 위클리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위클리의 2가지 서식 중 타임테이블 형태를 먼저 살펴볼게요. 위쪽에는 일정과 할 일을 적습니다. 아래에는 시간에 따른 계획을 적는데 사각형 한 칸은 10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6칸이 모여 한 줄이 되면 1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시 반에서 3시 20분까지를 표현하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자로 이어주면 됩니다. 4.9mm의 형광펜을 이용해서 앞뒤로 넉넉하게 일자로 채우고 정밀 지우개를 이용해 하이라이터에 삐져나온 부분을 지워줍니다. 이렇게 한 번 만들어두면 색도 바꿀 수 있고 복제해서 칸을 쉽게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테이프 도구는 사용이 좀 더 간편하지만 불투명하게 채워집니다.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형 플래너의 위쪽은 타임테이블과 동일합니다. 아래쪽은 기록 위주로 작성됩니다. 원형 공간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라는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원형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틀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가운데 위치를 맞춘 다음 크기를 키웁니다. 원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도 자를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값으로 다이어리 쓰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매우 추천하는 앱입니다. 펜 도구에서 스포이드를 이용해 색깔을 뽑아낼 수 있어요. 뽑아낸 회색으로 0.1mm 두께로 선을 그리면 아주 자연스러운 선을 그릴 수 있어서 칸을 나눠 쓰거나 생활계획표를 그리기에도 좋습니다. 칸을 다양하게 채워서 나의 일주일을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아래 칸은 배경을 없앤 사진들과 줄글만을 이용해 채워주었습니다. 위클리 뒤에는 일기장이 이어집니다. 사실 저는 위클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편이지만 때로는 큰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넘쳐나는 생각을 쏟아내 적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먼슬리나 위클리 위쪽에 토글 모양 버튼을 누르면 일기장으로 이동합니다. 토글이 오른쪽으로 켜진 상태에서는 공통 인덱스가 일기장 사이의 링크로 바뀝니다. 토글을 다시 누르면 먼슬리로 돌아가요. 위클리로 돌아가려면 이쪽에 바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2달이 걸친 위클리에서는 인덱스에 진하게 표시된 달로 연결됩니다. 표지에는 모든 날에 한 줄 일기를 써도 좋고 일기를 쓴 날만 표시해 두어도 좋겠습니다. 뒷장에는 빈 일기 공간이 있으니 페이지를 추가해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습니다. 일기 공간은 자유롭게 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6종류의 노트를 보여드릴게요. 독서, 영화, 관람을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각각 5장씩 있습니다. 바를 이용해 페이지들끼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페이지 뒤에는 추가 노트가 1장씩 있어요. 이 페이지는 복사해서 추가 감상을 적고 싶은 노트 뒤에 붙여넣기 합니다. 물감이 도구로 정보를 복사해서 똑같이 넣어줘요. 아래 공간에 추가 감상을 적으면 됩니다. 아까처럼 스크린샷으로 만든 사각형을 이용해 정보 칸을 가려주면 한 작품에 대해 페이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억을 담는 모먼트 노트도 6장, 위시리스트 페이지도 5장, 레시피 노트는 1장 들어있어요. 페이지 추가하는 법은 이제 잘 아실 테니까 템플릿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뒤로 미뤄두었던 소소한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스티커를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할게요. 2025 로드맵과 프로젝트 페이지에는 스티커로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크게 확대해서 스크린샷을 찍고 여백을 자른 다음 복사하기 및 삭제를 누릅니다. 굿노트에 붙여넣고 칸의 크기에 맞춥니다. 스티커의 개수만큼 복제하고 하나씩 잘라주면 돼요. 이것들을 하나씩 그래픽에 추가하면 앞으로는 그래픽 도구에서 편하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도 똑같이 스티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형광펜이나 테이프로 나만의 라벨을 만들어도 좋아요. 두 번째는 습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이모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 이모지를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쉽죠. 달성한 날에 체크를 하는데 주 단위로 몇 회의 목표가 있다면 형광펜을 그어보세요. 목표를 달성한 주와 아닌 주가 한눈에 구분됩니다. 형광펜을 그으면 이모지가 흐려 보이기 때문에 올가미에서 텍스트 상자를 제외하고 형광펜 부분을 뒤로 보내기 해줍니다. 모든 날을 체크하되 색만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색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은 이모지보다는 직접 그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색을 더 쉽고 다양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중간에 습관을 바꾸더라도 목표가 동일하다면 이모지만 바꿔서 하나의 차트에 표시해도 좋아요. 칸을 채우는 재미가 습관 만들기를 더 즐겁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링크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프로젝트에서 세부 페이지로 가는 링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빈 공간을 꾹 눌러서 링크 추가를 눌러요. 연결할 페이지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미리 보기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결시킬 페이지의 번호를 미리 확인하고 페이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기능은 이게 다예요. 링크를 보기 좋게 꾸며봅시다. 콘텐츠 편집을 눌러서 텍스트를 추가하고 서체와 글씨를 바꾸고 텍스트 상자 스타일에서 여백과 배경색, 둥근 모서리를 설정합니다. 버튼처럼 보이는 링크가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추가 페이지를 만들었던 독서 노트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페이지가 여러 장일 때 이렇게 넘겨야 하는데 링크 추가를 해서 페이지를 연결시키고 크기를 키워 표지와 겹친 뒤 표지가 앞에 오게 만들면 표지를 눌러서 감상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클리 페이지에서 이 주에 작성한 노트로의 연결을 만들어두면 일주일의 모든 기록을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굿노트를 쓴다면 이 링크 기능은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2025 플래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욱 빛나는 일상들로 채우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그럼 새해에 만나요. 안녕.